1960년대 제주도는 한국의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문화와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다와 싸우며 가족을 지키던 강인한 제주 여성들이 있었죠. 오늘은 그 시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제주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해녀입니다. 1960년대에는 약 2만 3천여 명의 해녀가 활동했으며 이들은 제주도 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죠. 어업 수익의 60%를 차지하며 많은 가정의 주요 생계를 책임졌던 것이 바로 이 해녀들이었습니다. 해녀들은 특별한 호흡 기술로 최대 20m 깊이까지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우뭇가사리 같은 해산물을 채취했습니다. 산소통도 보호 장비도 없이 오직 자신의 폐 하나만 믿고 찬 바다에 몸을 던졌죠. 숙련된 해녀들은 한 번에 2-3분간 잠수할 수 있었고 하루에 수십 차례 반복해서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해녀들의 작업 복장은 지금처럼 편안한 잠수복이 아니었습니다. 손바지에 두꺼운 저고리 한 벌 혹은 두 겹의 치마를 입고 찬물에 들어갔죠. 겨울에는 수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차가운 바다에서도 작업했으며 물이 너무 차가워 온몸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하려면 몸에 참기름을 바르거나 이영을 백가죽에 넣고 들어가기도 했죠. 물질은 보통 하루 2번에서 3번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 나가면 2시간에서 4시간은 바다에 있어야 했고 이로 인한 건강 문제도 많았죠. 귓병, 관절염은 기본이었고 숨을 너무 오래 참다가 실신하거나 기압병에 걸려 하반신 마비가 된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성들의 하루는 믿기 힘들 정도로 고단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을 뜨는 건 일상이었죠.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을 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수도 시설이 없어 집마다 우물이 있었거나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했죠. 물을 길어오면 아침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대개는 보리밥에 된장국, 무나물 정도였고 고기는 명절이나 잔치 때만 먹을 수 있었죠. 아이들 옷도 모두 기워 입힌 옷이었고 신발도 종종 나무로 깎아 만든 나막신이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나면 곧장 밭으로 향했습니다. 제주도는 화산토 때문에 물이 잘 빠져 논농사는 거의 불가능했고 감자, 보리, 고구마, 콩, 조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밭농사 문화가 중심이었죠. 밭일이 끝나면 바로 다시 물질하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돌아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에 젖은 채로 다시 밭으로, 집안일로, 장터로 향했죠.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노동량이지만 그게 바로 제주도 여자들의 일상이자 현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주도는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지역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가 강했던 본토와 달리 제주는 자연스럽게 여성 중심 구조가 형성되었죠. 남성들이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살림이라 불리는 가게 관리를 전담하며 수입의 분배와 지출을 결정했죠. 시장에서의 판매와 거래를 담당하는 상인 역할을 겸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마을 회의에서 여성의 발언이 많았고 해녀회가 마을 운영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정 경제도 대부분 여성 손에 있었고 돈 버는 주체, 의사결정 주체도 여자였죠. 자녀 교육, 투자와 토지 구매 등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여성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남편 명의, 투표는 남편 의중에 따라 이혼이나 가정폭력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죠. 그래서 제주도 여성은 공적으로는 강하지만 사적으로는 억눌린 존재였습니다. 나는 글도 모르고 육지 한 번 못 나가봤지만 우리 애만큼은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야지. 이 말은 제주도 엄마들 사이에서 정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학교 진학률도 50%가 되지 않았고 여학생이 공부한다는 건 집안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시대였죠. 하지만 제주도 여성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육지에서 온 선생님들, 라디오 속 이야기, 신문을 통해 공부하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길을 쓰고 학비를 마련했죠. 어떤 해녀는 아이 교복 한 벌을 사기 위해 더 깊은 바다에 들어갔고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한글 공부를 뒤로 미루고 아들 숙제를 도와주기 위해 야학교사에게 몰래 배우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는 제주도 여성 교육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던 시기였습니다. 초등교육 취학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여학생의 초등학교 진학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죠. 제주여자중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등 여성 전용 교육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1955년 설립된 제주대학교에 여학생들의 진학이 서서히 증가했으나 여전히 소수에 불과했죠. 제주도 여성들의 교육열은 높았으나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중등교육 이상은 여전히 많은 여성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웠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여자 형제보다 남자 형제의 교육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여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제주 여성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교사, 간호사, 공무원 등의 전문직은 교육받은 여성들의 주요 진로였죠. 육지 대학 진학은 제주도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되었습니다. 제주도 여성들의 삶에는 강한 공동체 정신이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기에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발달했죠. 특히 해녀 공동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불턱이라 불리는 바위나 움막에서 해녀들은 작업 전으로 몸을 녹이고 정보를 교환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해녀회라는 자치 조직을 통해 어장 관리와 공동체 규칙을 정했으며 이는 일종의 초기 협동조합 형태였죠.
바다에 나가기 전 함께 제를 지내는 잠수굿, 무사 귀환을 비는 용왕제, 그리고 사고를 당한 해녀를 위한 상부상조 금전 모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린 해녀는 나이 든 해녀에게 물질을 배우고 초보는 고수의 그물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서로의 남편이 부재 중일 때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밭을 같이 일구기도 했죠. 돌담을 넘나들며 된장찌개를 함께 끓이고 기운 없을 땐 언니야 같이 가자 하며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제주 4.3 사건의 영향은 1960년대에도 제주 여성들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약 3만 명의 희생자를 낸 대규모 비극으로 거의 모든 제주 가정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죠. 남편이나 아들을 잃은 여성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생존과 가족 부양의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4.3 사건 유가족이라는 낙인은 정치적 감시와 사회적 차별로 이어졌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여성들이 많았으나 전문적 심리 치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제주도의 여성은 전통 신앙체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신방의 대다수는 여성이었으며 이들은 마을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죠. 굿을 통해 공동체의 안녕과 개인의 치유를 돕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제주 여성들의 일상은 다양한 민속 신앙과 의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조왕과 문전신에 대한 일상적 의례를 수행했고 자손 잘 되게 해달라는 기원을 담은 기자의례를 주관했죠. 1960년대는 제주도에서도 종교적 다양성이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전통적인 무속 신앙 외에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제도 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죠. 특히 기독교 교회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는 한국 사회 전체가 극심한 정치적 변화를 겪던 시기였으며 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짧은 민주주의 실험 기간이 있었죠. 이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개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1960년대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시기였으나 제주도는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주요 공업단지 개발에서 제외되어 전통적인 1차 산업 중심 경제구조가 유지되었죠. 감귤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여성들이 감귤 농사와 관련된 일에 참여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근대적 여가 문화가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보급은 여성들의 의식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텔레비전은 1960년대 후반부터 부유층을 중심으로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했죠. 라디오는 더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외부 세계와의 접촉 창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대화 과정에서 제주 여성들은 전통과 현대 사이의 가치관 갈등을 경험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 가치와 개인주의적 가치관 사이의 갈등이 증가했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역시 커졌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제주도 내에서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된 젊은 여성들은 해녀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되었죠. 1960년대에는 약 2만 3천 명의 해녀가 있었으나 그 수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제주도 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독특한 정체성과 강인함을 유지했는데요. 해녀 문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자립성, 가정과 공동체에서의 중요한 역할, 4.3 사건의 후유증을 극복하며 가족을 지키는 의지는 제주 여성들의 역사적 경험을 특징짓는 요소들이었죠.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제주 사회와 여성들의 정체성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